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3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7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고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보시다시피 한화 시스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셋째 주에 어떻죠? 괜찮았죠? 네, 양호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동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은 3월 10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월요일, 수요일 매도했지만 큰 수량 아니고요. 기관 화요일, 수요일 매도했지만 만주도 아닙니다. 매수할 때 크게 사고 매도할 때 조금 사고 조금 팔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매도하던 외국인, 매도하던 기관이 여기 보이시죠? 3월 중순 전후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별 수급으로는 좀 더 확인할 수 있어서 먼저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금요일날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었다는 거. 금요일날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크게 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좀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입니다. 오랜만에 260만 주, 200만 주 넘는 거래량이었고요. 한화 시스템은 여기 사업보고서 나와서 이거 4분기까지죠. 작년 한 해 매출 비중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대표적인 방산업체이자 이제는 대표적인 토심항공모빌리티 UAM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ICT 전선 시스템 설계 구축 IT 쪽 비중도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은 현재 계획이 어떻죠? 2025년에 7개 도시에서 상용화, 또 2035년 무려 40개 도시에서 상용화 계획 중인 거죠. UAM 관련주도 몇 개 좀 되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 업체 오버웨어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0%를 확보했고, 오버웨어를 통해서 글로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순현금이 4,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현재 2조 2천억 원 정도 되죠. 4,500억 원. 현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UAM 사업과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등 신사업 강화를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신사업, 관련된 뉴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구개발 비용이 약 2,803억 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연구개발 비용이 77% 증가하고 있고, 특허도 2019년 대비해서 약 300여 개 증가해서 작년에 특허가 얼마로 증가했냐면요. 특허 개수가 1325개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군수산업이라는 전통산업에서 도심항공, 우주개발 등 신성장 산업으로 변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회사 가이던스에 따르면 방산 수주 호조 및 작년에 약 30% 비중을 차지했던 ICT 신규 사업 확대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 2조 원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마치면 내년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될 세트랙 I와의 협력 확대에도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올해 1월 중순부터 이때부터는 좀 변동성이 제법 있는 모습입니다. 잘 가다가 조정, 또 잘 가다가 조정, 그쵸? 흥분하면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관련 뉴스도 때때로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조정 시에 하늘색, 추세에서도 중요한 60일선이 지켜지고 반등이 나온 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 중요한 저점,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어떻죠? 전반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좋게 보입니다. 3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1차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주일만 놓고 보는 목표가는 21,9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19,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KH바텍입니다. 시가총액 5,200억 원이고요. 약.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금요일날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37만 주, 기관 18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금요일날 120억 이상 들어온 모습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셋째 주에 목요일만 매도했고요. 기관은 월요일만 매도했는데 매도 수량은 크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셋째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어떻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파랑색 외국인 지분율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근데 기관은 팔았다가 다시 3월 셋째 주부터 다시 매수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여기 연말 연초에 장기 이평선, 갈색 200일선, 검정색 241선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했고 3월 들어서도 여기 장기 이평선 돌파하려다가 밀렸다가 이제야 3-4번 시도 끝에 더욱이 메이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드디어 장기 이평선을 3-4번 시도 끝에 돌파한 모습입니다. 수급이 받쳐졌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돌파한 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KH바텍 폴더블 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하는 그 접합 부품인 힌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데 경쟁 제품인 갤럭시 노트가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폴더블 폰의 출하량 전망이 올해 밝아요.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1분기보다는 2분기 기대감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 1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3월 지금 중순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메이저의 수급으로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3월 19일 금요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하반기 스마트폰 전략은 폴더블로 올인한다. 이와 같은 기사도 있었지만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요.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거고
또 작년 요거예요. 작년 10월 말부터 5개월째 꾸준히 하락 중인 에메랄드색 121선이 이제는 하락 기울기가 멈추고 수평으로 돌아선 모습임을 보면 이제 머지않아 또 슬슬 우상향으로 전환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주가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 전후부터 여기죠. 2월 중순 전후부터 상승 전환된 핑크색 21선이 지속 우상향 중인데, 상승 각도를 봤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 중반을 넘어서면 갈색 200일선도 목금 정도 가면은,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21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3월 넷째 주 일주일만 놓고 보는 목표가는요, 23,300원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매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75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코엘 패션입니다. 시가총액 약 5,500억.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 수급이 좋죠. 외국인은 현재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무려 11거래일째, 11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기관의 수급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매도가 좀 멈춘 듯도 하고, 외국인 수급은 정말 눈에 띄게 3월 들어서 매수로 확연히 돌아섰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여기가 올해잖아요. 1월 어때요? 여기가 1월이에요.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코엘 패션은 사업부가 두 개 있어요. 패션 사업부가 있고 전자 사업부가 있는데, 패션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죠. 올해 전망되는 매출액이 한 4,700억에서 한 4,800억 원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매출이 전자 사업부가 4,700억, 4,800원대 매출에서 올해 400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보면 매출 비중은 한 10%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거의 다 이제 패션. 실적 보시면 어때요? 꾸준하죠, 그쵸? 2017년도부터는 매출액 3천억 원대에 올라섰고, 영업이익도 600억 원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작년에도 영업이익 800억 기록했어요. 실적 되는 회사죠, 그쵸? 올해는 라코스테, 폴스미스 언더웨어 신규 런칭에 따른 신규 매출과 화장품 라인업도 기존 3개에서 7개 내지 10개까지 브랜드 확장 예정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작년 10월에 인플루언서 큐레이션 전문가와 공동으로 MCN 전문기업 자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홈쇼핑과는 다르게 이제 수수료가 낮은 디지털 커머스 채널 비중 확대로 이익률 개선도 기대된다는 부분이 또 이제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어땠죠? 네, 여러 이평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이제 막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월봉도 흐름 괜찮죠? 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난 목요일부터 오랜만에 5%대로 이제 올라왔는데, 경기 개선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외국인 수급에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월 넷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목표가는 6,55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6,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3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